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쉐이크의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잘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언론의 어떤 자유가 있고, 언론이 사실 대한민국보다는 확실히 발전되어 있죠. 그런 발전되어 있다는 말을 요즘에는 좀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어떤 방송이나 어떤 언론, 그리고 뭐 영화 산업, 이런 엔터테이너 사업에서 뭐 거의 시작과도 같고, 시작과 끝이죠, 사실은. 뭐 미국이 그 언론 매체를, 세계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뭐 맞는 얘기죠. 영어라는 어떤 그런 세계 공용어도 있고, 또 미국에서의 이슈가 전 세계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뭐 헐리우드나 이런 문화나 뭐 이런 것들도 미국이 아직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그 언론에 대한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정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케이스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그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유니크하면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는 이건 진짜 언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제 1998년도 그쪽 말 정도에, 그때 이제 딴지일보라는 게 이제 출간이 됐는데, 출간이 아니죠. 그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고, 그 패러디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제가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말았죠. 그리고 이제 가끔 지상파 라디오에 이제 좀 나오고,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한국에 여러분들이 계셨으면은 그걸 아실 텐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언론 매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파워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쪽 필드에서 조금만 일해 보시면 이거는 저는 제가 사실 상상만 했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해보면 정말 전무후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일단 지금 제가 김어준 씨가 저보다 한참 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총수라는 말을 붙이는데, 저도 저의 어떤 그 경외함, 그 능력의 대단함을 얹어서 좀 총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김어준 총수의 방송이 지금 방송이 되더라고요.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는데, 저는 잘 몰랐다가 사실은 뉴스공장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제가 들어다가 보면, 지금 보면 동시간 접촉자 수가 30만을 훌쩍 넘깁니다. 30만 명. 그리고 매일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는데, 그냥 대충만 봐도 조회수가 130만 정도 육박을 합니다. 그냥 평균 정도 그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구독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구독자는 당연히 한 200만 가까이 되겠죠.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지점은 어떤 거냐면, 200만 가까운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한 채널이 매일 방송을 하는데 동시간으로 30만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라이브로 시청을 하고, 거기다가 조회수가 평균 130만을 찍어주고 3시간 방송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유튜브를 연구를 하다 보면 유튜브가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가 어떤 거냐면, 매일 한다, 조회수가 높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시청하는 그 생방송으로 접속해 있는 그 시청자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속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텐츠에 얼마나 머무르고 있느냐, 거의 압도적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가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들이 탐내할 만한 정도의 지속 시간.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그램을 할 때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금방 나가는 게 아니고 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느냐, 이건데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 유튜브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예요. 매일 하지. 실시간 접촉자 장난 아니지. 네? 게다가 충성, 굉장히 그 어떤 팬덤을 끌고 다니지. 게다가 지속 가능하지. 이거는 유튜브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무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유튜브가 여기에, 그러니까 대부분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채널이 이걸로 돈을 벌잖아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화가 됐기 때문에 애드센스를 연결을 해서 보다가 보면 이제 광고가 나오게끔 설정도 하고, 그 컨텐츠의 조회수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그 얼마나 보기에 따라서 유튜브가 광고를 돌리면서 그걸 돈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그 구글 애드센스에 신청을 해서 그거를 받는 건데,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죠. 근데 이 뉴스 공장은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광고를 받지 않아요. 이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냥 자본하고 떨어져서 나 유튜브에서 너네들 주는 돈 안 받아. 그리고 나 광고 안 해. 그러면 뭘로 돈을 버느냐? 그 프로그램의 오른쪽에 보면 ARS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내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게 뭐 매달 내는 것도 있고, 뭐 슈퍼챗도 있고, 슈퍼챗은 이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수익 구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단순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챗 GPT하고. 뉴스공장 같은 채널이 한 편, 그러니까 그냥 월요일, 뭐 한 달, 뭐 연평균 이런 거는 뭐 계산 말고 그냥 한 편. 3시간짜리 한 편을 그냥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원래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냥 했어요. 그리고 한 130만 명 나오고 조회수가 30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매일 되는 과정.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이 1시간이 뭐야? 한 2시간까지 됩니다. 1시간, 그러니까 그냥 라이브하게 1시간 반, 90분으로 잡자고요. 그렇게 해갖고 광고를 만약에 때려 넣었다. 그러면은 저는 편당 1억도 봅니다. 아, 진짜 한 편에. 유튜브에서 고정적으로 받아주는 돈은 그 정도로 계산해보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애드센스를 통해서 광고를 그냥 그 30초, 뭐 15초짜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전 2, 3천 나오는데, 만약에 이 정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여기에다가 광고를 붙인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일 겁니다. 아마 내가 뉴스공장이 나 광고 시작할게 그러면 광고가 정말 몇 년치가 줄을 쓸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면, 그 정도 파워면. 근데 그걸 안 받고 자발적으로 내는 것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저는. 뭐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비판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뭐 자기가 뭐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그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어준의 방송, 김어준 총재 그 뉴스공장의 방송도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 당해도 돼. 뭐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필연적인 거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언론 매체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유일한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가. 이 미국에서도 이런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옛날에 뭐 앨리슨 쿠퍼나 뭐 CNN 그쪽 방송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뭐 그 조 로건이나 그 팍스 뉴스의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비추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영향력 있는 뭐 인물로 뭐 그 손석희 옛날 앵커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손석희라는 인물은 MBC라는 방송, JTBC라는 방송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너가 야, 저 사람 저 프로그램 폐지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진짜. 플랫폼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그 사람이 진행하는 어떤 뉴스의 스타일이나 그 사람이 자랑하는 어떤 진행의 폼이 저는 사실 옛날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플랫폼이 없으면 방송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뉴스공장은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뉴스공장이라는 아예 자기의 건물을 지어놓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타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뉴스에, 그러니까 그리고 뉴스를 걸러내는 능력들에서 그 정말 어떤 저널리스트라고 하면 수많은 뉴스 중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뉴스를 뽑아서 전달하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손석희 앵커하고는 그냥 근본이 달라요. 그냥 급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많은 기존의 언론 매체들이 그걸 인정은 안 할 뿐이지, 이 정도면 방송국급입니다, 진짜.
그냥 MBC 뉴스와 비교해도, KBS 뉴스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시청자의 어떤 이 충성도와 사람들이 보는 뷰어로 따지다 보면 100만 명이잖아요 지금. 130만 명, 1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빼놓고 애들 빼놓고 에? 초등학교 빼놓고 뭐 이렇게 대충 빼놓고 보면은 그냥 거의 다 본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이거는 그 정도로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식당을 가서 한 20명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4-5명은 이 뉴스 공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딱 시간에 맞춰서 라이브로도 볼 수 있고 끝나고도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 플랫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거는 미국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미국도 지상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상파에서 인기를 얻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채널을 만드는 케이스들은 많지만 언더그라운드에 있다가 오버그라운드로 왔다가 다시 언더그라운드로 가는 이런 형태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잘잘못을 떠나고 뭐 이 사람의 뉴스 스타일이다, 난 이 사람 뉴스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넘버만 보고 영향력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언론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론조사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회사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론조사를 돌릴 수도 있고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뉴스도 만들어낼 수 있고, 게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는요 4년에 한 번, 그 다음에 계속 지방선거 있고 이렇게 이슈도 많고,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슈들 중에 끌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컨텐츠를 무한정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뉴스가 없는 세상에 하루라도 있습니까? 저만 해도 컨텐츠를 만들어내려면 막 고민을 좀 하거든요. 아, 이 컨텐츠가 좋을까? 저 컨텐츠가 좋을까? 아, 이걸 했나? 이걸 내가 안 했나? 지금 이게 필요한가?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막 끄집어내고, 이게 뭐 미국을 가려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제가 막 찾는데, 거기는 주변에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뉴스를. 그 중에서 내가 딱딱 끌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에 나오려고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그 1년 동안 그 받을 수 있는 정치 그 후원금들 있잖아요. 10분 안에 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미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미국 전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플랫폼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왜 돈을 안 받을까, 왜 광고를 안 할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 유튜브가 제재를 가한단 말이야. 만약에 세상이 미쳐가지고 야, 너 이거 너무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너 유튜브로 너 플랫폼 못 붙지 마 해도, 자기가 왜냐면 유튜브에서 어차피 받는 돈이 없었고 그냥 플랫폼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뭐 웹사이트를 만들든 앱을 만들든 해가지고 다시 올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그러니까 바라보는 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각이 좀 다릅니다. 게다가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 특징이 뭐냐면 죄다 정치 얘기만 해요. 너무 지겨워요. 지치고. 세계 뉴스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국제정세 뉴스를 많이 안 해줘요. 미국은 예를 들어 뉴스가 100이면 한 30, 40 정도만 국내 뉴스 다루고 나머지는 다 해외 뉴스를 다뤄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끝에 한 5, 10 정도 되나요? 무슨 큰 이슈 있을 때 빼곤. 근데 이 김어준 총수라는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IT 전문가였다는 게 또 특징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IT가 지금 팍팍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디가 사람들이 원하고 어느 지점에 사람들이 몰리는지를 이 IT 쪽의 전문가로서도 접근을 하고, 또 하나는 국제 정세를 읽어내는 역량이 매우 전 탁월하다고 봅니다. 이 미국 뉴스를 정말 이 프로그램에서 되게 많이 자주 이제 해주고, 세계 국제 정세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미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미국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이었지만, 다 알고 있어요, 진짜. 미국 상원 누구고 하원 누구고, 뭐 유럽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 사람 백그라운드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이쪽 필드에서 거의 30년이 된 양반인데, 앞으로,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저보다 한 10살인가 많나? 뭐 아직 50대 중반이에요. 아직 50대예요. 그리고 이 뉴스라는 것은 사실은 정년이 없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방송국 사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뉴스 메이커가 없어요.
이 뉴스를 다룰 수 있는 언론인이 없어요. 뭐 보수에서도 이 비슷한 사람조차 없잖아요. 진보 진영에서도 넘버 2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옛날보다는 뭐 김어준의 어떤 뉴스 공장이 좀 영향력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요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마음속에 보면 지금 파이를 다 먹고 있는데 그 파이에서 좀 영향력이 떨어져야 좀 피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먹고 싶은 마음을 그냥 애둘려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질투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려면 똑같은 유튜브라는 똑같은 언론의 어떤 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지금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아주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지상파와 라디오와 이런 TV 언론 매체를 다 경험을 하고 다시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내려와서 지금 거의 원탑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막습니까? 물론 근데 사람들이 저는 판단해 주는 거라고 봐요.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영향력 떨어졌어 뭐 옛날 같지 않아 뭐 너는 이게 단점이야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고 대중들이 이걸 읽습니다. 대중들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이것이 이거 뉴스로서의 좀 값어치가 없는데 요즘엔 좀 헛소리하네 그러면 대중은 떠날 것이고 이것이 계속 맞으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중들이 판단하는 거지 방송하는 사람들이 질투심에 의해서 몇 마디 한다고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쌓아왔었던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너무 부러운 거죠. 유튜브 방송을 특히 뉴스가 그냥 이게 또 하나는 이 구독자를 단순히 그냥 뭐 이거보다도 훨씬 뭐 엄청난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큰 어떤 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 하죠, 물론.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다 뭐 먹방이나 뭐 여행이나 그렇죠? 그다음 뭐 어디 소개하거나 뭐 영화 채널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내가 나와서 내 입으로 전달하는 그런 컨텐츠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표랑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쪽에 정치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표로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힘이 있어요. 먹방이나 무슨 여행 채널이나 이런 채널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활과 어떤 한 나라의 정치가 가는 한 나라의 경제가 가는 그런 어떤 이 가이드라인을 본인이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자본에 대해서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야 광고주 니네 없어도 돼. 나를 좋아하고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질투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본인의 성을 쌓은 느낌이에요. 견고한 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성이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건 좀 생각을 하는 게 그 본인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얼마나 뭐 저기 하겠어요. 근데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운 건 본인이 정말 잘하고 본인이 즐거워하고 본인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남들이 그것도 인정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송을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뭐죠? 뭐 노력하는 사람, 뭐 즐기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다 개소리예요. 그냥 이 5가지, 이 6가지, 7가지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그것이 직업화되어 있고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언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오너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가서 대통령 되려면 거기 가서 인터뷰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어. 네? 제가 거기 그 경손 그 방송국 거기에 제가 아는 PD가 예전에 일을 했었었는데 장난 아니래요. 줄 선답니다.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인생이 바뀌니까. 제가 예를 들어 요 마우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쓰는 건데 요 마우스를 만약에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게 카메라 잡혀. 그러다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이걸 제가 쓰는 건데 이 마우스 너무 좋다. 이게 클릭할 때 이 그립감도 너무 좋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면 그 마우스 만드는 회사 끝납니다. 진짜 대박 나겠죠. 그렇게 말 한마디에 이거 말은 곧 권력인데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한동안은 이 아성이 깨지기가 좀 매우 어려워요. 물론 뭐 큰 사고를 쳐가지고 뭐 있지만, 근데 그것도 요즘에 좀 어려운 게, 이제는 지상파에서 유명했었던 방송 진행자들이 이제는 그 김호준 총수가 일하는 그 방송국에 하나둘씩 모여서 같이 방송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도 조금씩 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또 붙고, 좋은 어떤 방송국의 어떤 형태로 이제는 갖추어져 있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타고 있고, 광고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 봤을 땐 앞으로 김어준 총수가 이끄는 이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송이 과연 있을까? 동시간대 압도적이잖아요. 이거 전 세계 그 라이브를 시청하는 그 시간대에서 세계 뭐 5위인가 3위를 왔다 갔다 해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누가? 진짜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잘하는 일을 직업화해서 그것으로 탑에 올라간, 그리고 그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너무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은 그 어떤 한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 한 인간을 저는 정말로 부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도 언젠가는 반만이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